이정숙과 이영호의 결별, 사랑이 현실을 이길 수 없을 때. 이정숙과 이영호는 공식적으로 결별을 알렸습니다. 이정숙은 지난 1일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팬들에게 직접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들 중 저와 영호님 사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희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나 추측이 없도록 선을 지키면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숙은 그들의 관계에서 서로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다뤘던 35조가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다 해결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호님도 노력했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역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정숙은 그와 나는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혼을 위한 상견례조차 하지 않고 결별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이들의 결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미 그들의 관계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숙과 이영호는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이정숙이 거의 사정하다시피 영호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벼운 감정에 휩쓸려 만남을 시작했고 깊은 이해보다는 순간의 감정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서로의 본질적인 부분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런 충동적인 사랑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 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연애와 결혼이 같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지만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라면 결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애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결혼은 무거운 책임감과 구속을 수반합니다. 연애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결혼은 서로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는 성숙한 결정입니다. 특히 이들의 관계는 초반부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입을 맞추고 서로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했을 뿐 미래를 함께할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연애는 유통기한이 있는 게임이고 그 시간 안에 서로를 즐기고 만끽하는 것이지만 이정숙과 이영호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너무나 충동적으로 만남을 시작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들의 만남은 서로의 깊은 본질보다는 순간의 매력에 의존했던 관계였고 그 결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은 둘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었고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더욱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정숙과 이영호, 그들은 단순히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준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갈림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것.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감정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남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여성이 이 관계에서 연애 상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상대로 자리 잡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접근법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남성 입장에서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상반된 욕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쪽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된 단기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이런 욕망은 강렬하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며 특히 처음 만났을 때 매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다른 한쪽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책임감과 안정감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두 욕망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자주 내면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호가 정숙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정숙의 외모와 매력에 끌리면서 동시에 과연 이 여자가 나의 자녀를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욕망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음 만나는 여성에게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결국 남성은 그 여성을 연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결혼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태도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경우 영호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연애 상대로 꼬시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본능적 욕망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호의 책임감을 자극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쾌락적인 중추를 자극하는 데 열중한 것이죠. 이런 접근법은 영호가 정숙을 결혼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숙은 첫 만남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타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호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느꼈겠지만 동시에 과연 이 여자가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은 단지 남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급한 접근을 하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남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제비처럼 행동하고 과도하게 스킨십을 진행하려 한다면 여자는 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숙과 영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결혼을 목표로 한 듯 행동했지만 사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연애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연애가 무르익기도 전에 결혼이라는 목표를 가져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기도 전에 가벼운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식으로 연애를 시작했기에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과거 연애에서 100일이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드는 대신 오히려 정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을 겪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패턴을 돌이켜보고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면서도 마찬가지로 본능적 쾌락과 자극에 중점을 둔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이 연애 역시 오래가지 못한 것이죠. 남녀 관계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장기적인 신뢰와 책임감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연애는 결혼이라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데에는 깊은 사려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한순간의 열정과 자유를 즐길 수 있지만 결혼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가볍고 즐거운 것이지만 결혼은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의 유통기한, 본질의 차이를 알지 못한 선택의 결과 우리는 종종 유통기한 200일짜리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결국 종료됩니다. 영호도 정숙에게 끌렸고 열렬히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말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임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녀와의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여느 연애처럼 끝이 났습니다. 마치 결혼이 아닌 연애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이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하며 서로의 인수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흔한 연애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특히 구독자 여러분께서 연애와 결혼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연애를 원하는지, 결혼을 원하는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연애 상대로 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나를 결혼 상대로 보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착각과 오해는 많은 연애에서 생기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연애는 즐기는 관계이고 결혼은 책임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며 결혼은 구속지라는 측면에서 인류 역사 내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매체에서 결혼을 로맨스의 최종 목표로 미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본 로맨스 드라마들은 주인공들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행복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결혼 생활은 배려와 책임감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문제와 짐을 함께 감당해야 하며 그 책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의 노후 문제, 형제의 실업 문제 등 다양한 부담이 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는 단순히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었지만 결혼은 나의 짐과 상대방의 짐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특히 결혼 후 육아가 시작되면 이 부담은 극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우 생리 기간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육아까지 해야 한다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순간에도 몸이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육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결혼 생활은 연애보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최소 50배 이상의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결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대중매체가 그려낸 결혼의 환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행복한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혼이라는 관계가 주는 무게가 크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애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연애와 결혼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의 기대가 일치하는 관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연애는 가벼운 감정과 일시적 설렘에서 시작되는 관계이지만 결혼은 그 설렘을 넘어 상대방을 지지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결혼의 명분과 책임, 그 의미를 찾는 여정.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명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서로에게 힘들 때마다 명분을 줄 수 있다면 그 힘든 순간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의미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처럼 힘든 시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책임감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나 쾌락을 넘어서 나와 배우자의 삶을 서로 책임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은 즉흥적인 감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며 자유와 쾌락, 개성을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길을 요구합니다.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배우자와 아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 특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단순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결혼을 목표로 진지하게 만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혼은 어느 정도 준비된 경제적 안정과 감정적 성숙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저 로맨스에 대한 환상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감당할 마음가짐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을 결심하려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준비된 마음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결혼은 상호 간의 배려와 책임 속에서 성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성장에는 반드시 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 주제는 한 번에 다룰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